11월 11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이번 주 내내 겨울을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리겠고 강원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강원 지역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 2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낮부터 이번 주보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큰 일교차 가끔 있습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첫 농촌 테마공원이 될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판부면 서공 일원에 추진되는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 강원도 청년 일자리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은 강원도 재직 청년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고요. 더덕의 고장 횡성군이 향후 5년간 전국 더덕 점유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추진하는 횡성 더덕 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4개의 건강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제9차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컨퍼런스에서 건강도시 발전상과 건강도시 창조적 발전상 부문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의 메타버스 선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경제, 사회, 문화활동이 가능한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단어로 횡성군은 지난달 메타버스 횡성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진부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과 전통시장 일원을 대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총 86억 6,700만 원을 들여 내년 초부터 2023년 말까지 진부면 중앙로와 청송로 일원 2.4km에 대해 그린 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 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1월께 사업 설계 등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지역의 첫 농촌 테마 공원이 들어섭니다. 양귀비꽃 축제로 유명한 서곡리 일원에 백운산 근린공원이 조성된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판부면 서곡사리 김정윤 이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정윤 이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원주의 이 첫 농촌 테마 공원이 이 백운산 주변에 이 근린 공원 조성 사업이 이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서곡리 하면은 이제 양귀비꽃 축제로 유명한 마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밖에도 어떤 마을인지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백운산 농촌 테마 공원이 조성될 판분면 서곡리는 남원주역과 남원주 IC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꽃양귀비 축제 등 각종 축제와 서곡 저수지,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있고 흐리사 소나무숲 정비사업, 숲체험 조정사업 등 지속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네, 이 꽃 양귀비 축제 외에도 천연 자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또 네. 이렇게 농촌형 테마 공원이 조성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네. 원주시가 강원도 농촌 자원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이 네. 돼서 이제 백운산 근린공원을 이제 조성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네. 농촌 테마 공원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백운산 농촌 테마 공원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서곡 저수지, 각종 축제 등 인근 자원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농촌 체험과 휴양 서비스 및
도농, 교류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5억으로 그린 공원 3만 3천여 평 평방미터로 농업체험원, 화해, 체험원, 잔디마당, 둘레길 등을 조성하여 원주 시민을 위한 농촌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혜의 좋은 조건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이제 네. 농촌 테마 공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군요. 네. 네. 서곡리는 이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 용수골 또 백운산이 위치해 있는데 또한 위치적으로도 원주 체류용 관광을 이끌 농촌 테마 공원에 이제 적지로 이번에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사업을 위해서 서곡리 마을에서 또 어떤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추가로? 저희 해당 공원이 조성되면은 꽃양귀비 축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방문 증가로 지역 경제에 큰 시너지 효과 등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귀비꽃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네. 이 농촌 테마 공원이 조성된다면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그럼 앞으로 이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소곡리 마을을 방문했을 때 방문객들이 종전과 다르게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마을은 예전부터 후리사 마을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후리사 마을보다 꽃양귀비 마을로 유명해져서 꽃양귀비 마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네. 예, 꽃양귀비 축제로 전국적인 큰 규모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저희들은 천년의 사찰을 간직하고 있는 천주교가 100년이 넘는 천주교가 함께 마을을 역사가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서 깊은 마을이라 생각합니다. 후리사 마을은 어떤 의미이죠? 후리사라는 마을은 예전에 서곡 대사라는 분이 네. 사찰을 그러니까 신라 말기 고려 초기에 사찰을 간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후리사라는 명칭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후리사 마을로 불려왔는데 네. 양귀비꽃 축제로 이제 유명세 타고 있으니까 꽃 양귀비 마을로 앞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그러면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주변 일부는 둘레길 조성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아직까지 이제 아직 공모나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인 준비가 확실하게 된 다음에 공모 사업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 앞으로 근린공원 사업에 대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작년에 지난 11월 5일 도시계획 그린공원이 결정되었고 네. 시에서는 이제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실질 설계, 보상 등을 추진하고 2025년 말 공원 공사 완료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제 테마공원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나 보죠. 25년 말 공사가 완료된다면 그 안에 많은 사업이 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인 사업은 이제 주변에 이제 정비부터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업 이제 하려면 그렇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이제 준수하여 축제를 개최를 하여 있는데 코로나도 불구하고 올해 3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이제 저희 마을을 찾아오셨어요. 네. 여기 내년에는 더 다양한 꽃들을 식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열심히 주민들이 준비를 해서 많은 또 관광객들이 저희 마을을 찾아오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운산이 또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백운산만으로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가는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 이제 2025년 말까지 이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농업 체험, 또 화훼 체험, 잔디 마당도 좀 깔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제 2025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정말 새롭게 변모된 예전에 이 서곡 마을이 아닌
정말 굉장한 마을로 좀 발전할 수 있게 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네. 그러면은 작년에는 양귀비꽃 축제 개최하지 못했고 올해는 그럼 축제는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올해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10월 달부터 씨앗을 이제 파종하여서 상당히 꽃 피우는 그 시기가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일반 관광객들은 오셔가지고 꽃을 잠깐 보시는 것 같지만 저희들은 1년 내내 거기에 온 마을 주민들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축제 때 꽃을 활기차게 피울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양귀비 꽃을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성장시켜 와서 이제 그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준비는 내년에 좀 더 화려한 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꽃을 식재했습니다. 벌써 식재하셨습니까? 예. 식재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내년 봄에 그 꽃을 일찍 좀 개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예년보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나오셔갖고 정말 씨앗을 다양하게 뿌려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 양귀비꽃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좀 다양한 꽃을 관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도 뭐 진짜 알록달록 가지각색의 양귀비꽃을 볼 수 있었는데 관광객들은 잠깐 이렇게 보고 즐기지만 그렇게 가꾸기 위해선 마을 전체 주민들께서 아주 1년 내내 아주 큰 고생을 하시는군요. 네. 네. 자, 끝으로 농촌 테마 백운산 이 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나 또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현재 원주시는 농촌 테마 공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백운산 농촌 테마 공원이 조성되면 서곡리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들이 더 넓게 관광객들까지 농업 및 허예 체험, 친자연 친환적인 휴식 레저 공간을 제공하고 도농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테마공원을 정말 원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입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지난 15년 동안 땀 흘려 노력한 결과 백운산 농촌 테마공원 조성이라는 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원주시 의회 및 관계부처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양관광지와 더불어서 이제는 또 판보면 서곡리 농촌 테마공원 꼭 빠지지 않고 가봐야 할 관광지로 거듭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판보면 서곡사리 김정윤 이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 근로자들의 직장 만족도가 수도권 소재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내용과 또 강원도가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 소식까지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 내 청년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수도권 청년 근로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먼저 이번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강원도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강원도 청년 일자리 정책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 도내 청년 근로자들이 수도권 소재 청년 근로자보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높은 직장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근로 시간과 개인과 회사의 발전 가능성, 주거 환경, 여가 생활, 또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은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반면에 급여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청년 네트워크에는 아직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는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강원도청 청년 일자리과 정문준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과 비교해서 강원도 중소기업의 취업 장점을 좀 파악하고 강원도 일자리 정책에 무엇을 좀 개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추진을 했습니다. 좀 흥미로운 점은 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강원도 청년 재직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직장 만족도에 관해서는 근로소득, 근로시간, 출퇴근 거리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삶의 질 부분에서는 주거환경, 여가생활, 일과 삶의 균형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도 수도권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이번 조사 결과는 일자리 자체가 수도권에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원도의 일자리도 충분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과 삶의 질의 균형을 선호하는 MZ세대들이 강원도에서 충분히 정착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급변하는 고용시장에 대응할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내년부터 강원도는 위드 코로나 시대와 변화하는 취업 트렌드에 대응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일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전기차 생산 분야인 이모빌리티와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은 현재 강원도의 주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야 기업들이 도내 청년들을 고용하고 싶어도 조건에 맞는 청년이 많지 않다는 건데요. 강원도는 이런 점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모빌리티 분야 70명,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70명, ICT 전문가 120명, 바이오 산업 분야 60명, 이렇게 총 320명을 강원도에서 양성해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직접 매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강원도 자원을 활용해 창업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일명 로컬 벤처 기업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이 로컬 벤처 기업 사업에 관해서 강원도청 청년 일자리 정문준 팀장에게 이어듣겠습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춘천에 감자빵을 만드는 감자밭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1인 청년 창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양양으로 가시면은 서피비치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양양의 청정바다를 활용해서 서핑을 소재로 창업한 기업입니다. 역시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강원도의 핫플레이스가 됐고요. 이처럼 강원도만의 독특한 자원과 청년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한 창업 형태를 로컬 벤처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강원도에서는 로컬 벤처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었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로컬 벤처 기업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일자리 지원 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다듬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원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원받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강원도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구직 단계, 취업 단계, 취업 정착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 단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또 취업을 하면 50만 원의 취업 성공금도 제공합니다. 도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2년 동안 연간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취업 후에는 청년들이 도내 기업에 정착하도록 일자리 안심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 안심공제는 3천만 원의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기업과 근로자가 15만 원씩, 지자체가 20만 원씩, 총 월 50만 원을 적립하고 5년 만기가 지나면 근로자에게 3천만 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도내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해 강원도에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정책인데요. 강원도는 계속해서 이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지역 청년들의 만족스러운 구직과
직장 생활을 위해 정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더덕의 고장 횡성군이 향후 5년간 전국 더덕 점유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서 횡성 더덕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시행할 더덕 명품화 사업의 기본 전략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횡성군청 농정과 김기수 과수 원예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횡성군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더덕인데, 이 더덕의 고장 횡성군이 향후 5년 동안 이 전국 더덕 점유율을 40%까지 확대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사업이 가능할까요? 저희 횡성군의 대표할 만한 특산물이라 하면 횡성한우, 어사진미, 횡성 더덕 등이 있는데 얼마 전 저희가 더덕 발전을 위한 향후 5개년 개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횡성 더덕은 예전부터 전국에서 알아봐 주시는 작물이자 횡성 특산물인데요. 계속적인 생산량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어서 유명세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이라고 할 만큼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니고요. 네. 횡성군 더덕 산업을 전국 40%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재배 면적도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더덕하면 이제 품질로야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높은 특산물인데 그럼 앞으로 이 4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지요? 현재 우리 횡성군 더덕 재배 면적이 한 224헥타 정도 되고 생산량은 한 1,2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생산량의 11.1%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7년까지 재배 면적을 한 300헥타로 늘리고 생산량은 한 1,600톤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은데요. 우선 군과 더덕 유통 전문 조직과 농가연합회 등이 합심해서 추진 체계를 좀 구성해야 되고 더덕 발전 협의회를 조직해서 정책 현안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고 전업농, 친환경 지혜비 인증 농가도 육성해야 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 작업단,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멀키트, 더덕 기능성 제품 개발 등 유통도 신경 써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덕은 이모작인가요? 봄 더덕도 있고 가을 더덕도 있던데요? 이모작은 아니고 이제 산더덕하고 재배 더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에 나오는 더덕하고 가을에 나오는 더덕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봄 더덕하고 가을 더덕의 성분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 더덕은 어차피 향이 좀 좋다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 횡성군 더덕은 주로 10월, 11월쯤에 수확하는 가을 더덕입니다. 사포닌 함량이 가장 많을 때가 가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횡성군은 가을 축제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가을 더덕을 많이 드셔야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40%까지 이제 확대할 계획이신데 지금은 전국 얼마나 됩니까? 비교해서 생산량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한 11.1% 정도 되고 있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한 5.6%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 횡성군이 한 30%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게 더덕 재배 면적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강원도가 전국 더덕 생산량의 한 50%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가 한 강원도에서 한 11%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생산되게 되면은 판매에 따른 판로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판로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까 좀 전에 그것도 말씀드렸는데요.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판매를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처음 생산서부터 유통서부터 판매까지 일원화시키는
용역을 실시한 거라고 보시면 된다. 전략의 그 계획이 네. 이 그럼 용역이,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들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때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군청 농정과 김기수 과수원의 팀장이었습니다. 성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